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쉽게 뚫리지 않는 코스피 3,200의 벽입니다. 3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3,200선 돌파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장중에는 오름폭을 키웠다가도 마감으로 가면서는 이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코스닥은 중소형주의 활발한 움직임 속에 지금 1,030포인트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수는 갇혀있지만 종목 장세 활발한 상황이고요. 이제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은 전문위원 오늘 이 세 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도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망부터 전해주시죠. 예, 전날 미국 시장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1% 가까이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의 흐름들은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오늘은 좀 약하게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약세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거래소 시장이 비교적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들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탄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수는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삼성전자와 또 하나를 꼽으라면 현대차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좀 지수에 대한 변동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종목장으로 좀 진행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려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박스권적으로 갇혀있는 상황이 지속이 돼야지만 종목장이 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 그리고 반도체 쪽의 흐름들이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도 그들 종목군들의 흐름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은 좀 변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양호하게 좀 눌림목 구간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강보권역에 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좀 밀려서 마무리가 되면 한국 시장은 시초에 좀 반영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 전략은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업종별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대응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죠. 예, 일단 5월 달부터는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월 3일부터 새로운 개인 대주 제도가 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아마 사전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거래 시스템 운영을 좀 개시한다니까 그 공매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사전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트레이딩하고 투자에 좀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세 대응, 단기적으로 추세 대응을 하되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작년 대비해서 실적은 좀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린 속도가 있겠지만 키높이는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뭔가 그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으신데요. 차트를 보게 되면 올라가지 못한 게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 못 올라갔죠.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권역에서 지금 행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투자 관점으로 보되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눈높이는, 키높이는 좀 맞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거래를 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안전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뭐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부분들보다도 실적에 있어서 숫자가 얼마만큼 더 찍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건설 쪽이라든가 건자재, 철강이라든가 화학, 이들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컨센서스 상향 종목 같은 경우 좀 보게 되면 뭐 효성화학이라든가 어제 갭상승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금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JNTC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 지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실적의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고 바닥권역에 있죠. 뭐 이런 종목군들은 부담 없이 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어제 좀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익에 대한 증가치가 상향 조정 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구리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전고점자리대를 다시 치고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원자재 구리뿐만 아니라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풍산이라든가 아니면 LS, 지사 LS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좀 작은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구산업 같은 종목군들도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남선 알루미늄이라든가 아니면 대오AL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가 최근 들어서 뭐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리포트 나오니까 50만 원대를 제시하는데요. 그건 모르겠고요. 어쨌든 실적이 좀 좋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MLCC 쪽의 1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게 나와도 2분기 때부터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가격 조정을 좀 마무리가 되고 기간 조정을 좀 들어가 있는 만큼 오늘 장엔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20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코스피가 3,200의 벽을 아슬아슬하게 계속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 수급에 따라 변동성을 다가 마감에서는 또 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연기금의 매수로 돌아선 지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코스닥은 비교적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좀 눈에 띄었었죠. 지수는 갇혀있지만 만약 종목 장세에 활발하게 대응하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라면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수익을 또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고점에 대한 부담감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은 재미없는 시장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전략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개장 서간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지수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역대급 투자 계획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예상 규모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70조 원 투자까지도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SK하이닉스 0.7% 하락으로 13만 7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LG화학 0.4%가량 상승입니다. 88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0.7% 오르면서 83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 받쳐주고 있고요. 카카오 0.4% 하락으로 11만 8,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 SDI 0.15% 오르면서 68만 9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방향이 갈렸습니다. 코스피 0.05% 약보합 3,19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7% 강보합입니다. 1,03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수적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시젠만 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시젠이 최근에 가파른 반등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0.29% 오릅니다. 20만 원 선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21만 2,100원으로 출발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나란히 파란불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어제는 2%대 상승이었는데 오늘은 2% 하락으로 출발하네요. 6만 7,1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에코프로비엠 0.8% 파란불을 켰고요. 알테오진 0.4%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HLB 0.7% 오르면서 35,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 지금 전고점 근처에 다가오고 있는데 하반기에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은 0.5% 하락으로 35만 7,800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매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뭐 좀 답답하게 출발은 했습니다. 보합권인데 코스피 0.1% 상승, 코스닥 0.03%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개장 상황 전해주시고요. 자, 오늘 종목 시그널도 바로 한번 또 들어볼 텐데 이전에 도전 종목이었던 주성 엔지니어링 계속해서 쭉쭉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11% 급등이 나왔는데 이 종목 포함해서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어제 이제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정고점을 뚫고 신고가로 가는 흐름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기관들과 외국인도 많이 샀고, 그래서 어제 나왔던 흐름 속에서의 IT 섹터의 흐름은 이거는 시장이 강하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IT 섹터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밀리면 공략을 하셔야 돼요. 주도주가 뭐 IT 섹터인 것들은 뭐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 실적도 되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기 때문에 반도체 쇼티지 상태 이런 부분에 맞춰서 IT 섹터들 이쪽은 조정받으면 이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잠깐 보게 되면요. 시장은 뭐 아침에서 좀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시원스럽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최근의 흐름들이 계속 그랬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계속 최근에서 아침에서는 대충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오후장에서는 괜찮게 마무리가 되는, 결국은 너무 떠있는 종목들만 아니면, 이거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이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는 깨질 일도 없고, 그리고 코스피가 뭐 3,200을 지지를 하든 3,266을 돌파를 하든 그게 중요하고, 지금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쪽이 순환을 해주는지, 그리고 업종의 대표주들이 꺾여서 급락이 나오는지. 근데 없거든요. 그런 게 없고, 오늘도 보면 건설주가 지금 현대건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경기 민감주 쪽에서 순환매가 나오든 아니면은 주도주인 섹터에서 강세가 나오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시장을 편안하게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순환매도 공략을 하시고 IT 부품주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5월 달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얘기들이 또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투자하는 부분들, 미국과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부분들 합쳐서 우리나라 이제 P3 공장 30에서 50조 정도, 50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투자를 하고 미국에 오스틴 공장 한 20조 정도 투자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것도 5월 달에서 결정이 지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흔들흔들 거리는 IT 부품주도 어제 많이 올라갔다고 빠질 거라 생각하지만 쉽게 안 빠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견고하게 계속 순환매 계속 나와주면서 올라갈 종목들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는 주성엔지니어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성엔지니어링은 작년에서 제가 3번 정도를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언급을 줬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잘 가죠. 엄청나게 잘 가고 있거든요. 10월 26일 날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는 10월 26일 날 7,000원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공략을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차트를 보면은 바닥이었어요. 결국은 바닥. 작년 10월 26일이니까 이쯤 요쯤에서 바닥에서 공략을 했고 이때 드릴 때에서 이것도 바닥 주고 이전에 고점 부분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 세우는 자리에서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지나와서 지금 보니까 대략 90% 정도가 넘게 수익이 나 있는 것도 바닥주를 공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에서는 너무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이 되죠. 신규 매수는 부담이 되지만 뭐 이 종목을 조정 시에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여전하고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 섹터들이 실적도 계속 좋아질 거지만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은 올해만 좋을 게 아니고 내년도 좋을 거기 때문에 이쪽의 흐름들을 다 넘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의 흐름들, 전에 있었던 고점들, 이런 고점들도 다 넘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꼬꾸라질 일은 없어 보이고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크게 올라가면서 2만 원, 2만 5천 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은 아주 큰 그림 속에서는 시장도 지금 앞으로 5월달 공매도 얘기 나오는데 공매도로 시장이 박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잠깐 흔들리더라도 크게 안 흔들린 선에서 움직이다가 결국은 지수는 4,200까지 올해와 내년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4,000 정도를 그래도 근처까지는 결국은 4,200까지는 본다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면 코스닥 IT 부품주들도 그 속에서 아직 지수가 올라가고 하반기에 지금 3,500까지 보는 많은 증권사 레포트들이 있듯이 3,500에서 그 이상까지 봤을 때에서 결국 뭐가 갈 거냐?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이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는. 결국은 전 세계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고 삼성전자에서도 투자를 70조까지 늘린다는 게 앞으로의 이쪽의 먹거리 사업이 굉장히 늘 거기 때문에 그쪽을 투자를 하는 거지 미국의 압박 때문에 그래서 돈을 쏟아붓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 먹거리 사업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보고 하는 거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를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부분들.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반도체에다 목숨을 걸고 열심히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봐서는 주성엔지니어링이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 이쪽으로 갈 건데 그래도 목표치는 지금 당장은 올해 목표치는 한 16,000원 정도? 16,000원 정도 일단 목표 가격을 좀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14,000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16,000원 정도로 상향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섹터들 한번 돌파가 되면은 계속 가는 흐름들이 나와요. 최근에 테스도 그랬고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주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쉽게 안 떨어져요. 왜냐면 수급들이 굉장히 세게 매수가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든 주성엔지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 과거에서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서도 주성엔지니어링 바닥에 갈 때에서도 지금 같은 수급처럼 들어왔을 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또 올라갔다 조정받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가는 흐름들이 나왔지 이렇게 죽는 흐름들은 없었다. 그래서 일단 16,000원 목표 가격 상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그리고 또 후성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후성 같은 경우도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성 같은 경우도 지금 주성인지는 올라갔듯이 반도체 섹터들은 아직 못 올라간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를 이렇게 잡고 있는 애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그 재료라든지 이런 소재 쪽에서 그나마 는 공략을 하거나 그다음 먹을 폭이 좀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후성도 여러분들한테 아마 매매 시그널 때 방송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수익 좀 나왔을 겁니다. 갖고 가시는 이런 종목들도 해서 13,000원 혹은 14,000원 돌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조만간에 세계 기후 정상회의 세계 기후 정상회의가 22일 날에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서 아마 움직일 게 그 온실가스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린 뉴딜 관련주라든지 신재생 관련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을 목표로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뭐 풍력주도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탄소 배출권 관련주인 후성도 이번에 22일 날 전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22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22일 날, 23일 날 세계 정상 기후 정상회의, 세계 기후 정상 화상회의 개최가 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일정주로서도 보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우리 ENL이라는 종목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ENL. 자, 많이 떴어요. 그래서 이건 매매적인 관점으로만 보셔야 되는데 우리 조명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조명과 우리 ENL 같은 이제 자회사 관계 쪽에 있는 회사인데, 일단 손절 라인은 우리 ENL은 저점 자리가 지금 1,700원 라인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가 깨지면 손절 대응을 하시고 올라오면 2,000원부터 2,100원에서는 단기 매도 목표치를 잡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LED 패키지 및 LED 라이트바 제조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니 LED라든지 마이크로 LED 이런 이슈들이 계속 시장에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슈가 돼서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매매적인 관점으로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시는 여기서 매수를, 깨지면 손절을, 올라오면 매도 타이밍을. 그것도 뭐 IT 섹터이기 때문에 뭐 나쁘다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지금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저항받고 다시 밀릴 수 있으니까 고점에 쫓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아침에서는 팔았다가 다시 밀린 매수를 하는 그런 매매적인 관점으로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아까 이제 잠깐 봤었던 현대건설인데요. 이것도 며칠 전에 여러분들한테 도전 종목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현대건설. 자,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재건축 얘기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을 했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앞으로 또다시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죠. 역시 주식은 기대감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순환매 중심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건설주, 철강주, 화학주, 기계주 다 무시할 거 없이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죽지 않는 이상은 계속 꺾이지 않아요.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들이고, 그래서 여전히 이거는 조정받으면 살 수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7%에서 지금 9% 정도 지금 수익률이 다시 올라왔을 텐데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목표치 6만 원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대건설이 이렇게 잘 가는 이유는 역시 수급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해주고 연기금도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그러면 안 좋아도 잘 안 빠져요. 이렇게 수급이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N자형 상승 내지는 이렇게 5일선을 타면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55,000원 정도에서 조금 찌글찌글거리겠지만 6만 원까지 목표치를 보고 가져가셔도 계속 양호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질문 종목으로 캐몬 매수 질문 주셨는데요. 캐몬은 일단 이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비임상 연구를 위탁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씩 움직여주는데, 과거에는 그런 이슈가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아주 세게 올라갔을 겁니다만 지금은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거나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뚫지를 못하고요. 올라갔다가 밀리는 흐름들이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장대 음봉이 생겼죠. 장대 음봉에 좀 거래가 실려버리는, 계속 누군가가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지금 차트로 만들어지는 걸 봐서는 세력들의 의도는 계속 눌러서 주가를 짜부시키고 나서 바닥에서 다시 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매집을 하기 위해서 더 뺄 겁니다. 그렇게 뺐다가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4,500원, 4,000원에서 또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백신으로 해가지고 있는 이슈들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섹터들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줬다가 다시 수렴하거나 다시 힘이 빠질 업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코스피가 다시 그래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16% 상승으로 3,20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마이너스권입니다. 1,027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자, 지금 장 초반에 오늘 뭐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양시장 400억 원 그리고 700억 원 가량 매수해주고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의 매도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소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오늘 큰 폭으로 빠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1.7%가량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드리고요. 자,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입니다. 네, 일단 오늘 살펴볼 종목 4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AB프로 바이오입니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뭐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좀 반등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작년처럼 상승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제가 개수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상승 시에 비중 축소하고 수익을 어느 정도 좀 챙기시면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상당 목표 가격 지금은 뭐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1,900원 구간 일단 목표로 좀 삼으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 지금 121선을 강하게 좀 뚫어줬기 때문에 하단 지지는 121선이 어느 정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시기보다는 짧게 좀 대응하시면서 추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포트 교체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좀 대응을 하시고 지금 수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더라도 지금 자리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1,900원 정도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뭐 짧게 수익은 좀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너무 큰 기대감은 조금 경계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엔투텍입니다. 일단 엔투텍 관련해서도 제가 기존에 이제 마이크로텍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적용된 그런 종목이죠. 일단 작년에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올 때 9월 달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좀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이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역시 너무 큰 기대감으로 다시 접근하시고 멀리 보시기보다는 짧게 대응하면서 매물대 구간에서는 돌파를 잘 못해준다면 일단 수익을 챙기고 다시 재접근하고 짧게 좀 노려보시는 그런 종목이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대응 방식은 똑같습니다. 조금 전 살펴봤던 AB프로 바이오 그리고 뭐 진단키트나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간혹 이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것이다 뭐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주식은 선행지표라는 점을 조금 항상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작년에 좀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사실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 유통이 되고 있고
뭐 여러 나라 각 국가들 글로벌적으로 다 지금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만큼 그렇게 상승이 나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짧게 대응을 하시고, 일단 AB 프로바이오랑은 조금 다른 점은 AB 프로바이오는 지금 121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줬는데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 121선 하단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매물대 하단에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돌파를 해주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만약에 돌파를 못 해준다면 하단으로 또 흘렀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으로 유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크리스 FNC입니다. 제가 저번 주 수요일에 주유소 방송에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뭐 골프웨어 관련해서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골프가 조금 하락이 되고 있고 반사이익을 좀 얻어가는 그러한 종목인데, 계절성 이슈도 조금 부각이 됩니다. 뭐 기존에는 뭐 계절주 해가지고 여름에는 뭐 파세코나 선풍기나 에어컨 관련주들 좀 상승이 나왔고, 겨울에는 이제 보일러 관련주들이 좀 강세가 나왔었는데, 일단 봄철과 관련해서 이제 라운딩의 그런 계절이 좀 돌아왔잖아요. 일단은 골프에 대해서 예전에는 조금 돈이 많으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골프를 많이 쳤었는데, 요즘은 좀 무너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골프 관련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망이나 이런 장기화에 대한 좀 수혜를 얻을 수 있고, 추후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제가 눌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10% 이상 상승을 하고 다시 또 눌려가고 있는,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저점 구간 눌려갈 때마다 좀 매수를 하시면 오히려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눌린 구간마다 잘 접근을 하시면 크게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에 이제 조금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유동적으로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않잖아요.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잘 대응만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고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 AB칩스입니다. 일단 AB칩스 관련해서는 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반도체 로봇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유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 달, 1월 초부터 이제 상승이 나오고 지금 좀 눌려가고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거의 다 쉬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1,500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기댄 선에서 일단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끌어가신다면 뭐 2,500원, 3,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시간을 좀 넓게 잡겠다라고 하시면 4,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묶일 수 있고, 4차 산업 관련주들은 제 기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끌어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신다면 더 좋고,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끌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4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상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종목, 도전 종목 있는 날이죠.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영보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뭐 자동차 내장재나 폼 전문 생산 업체인데 산업 자재도 만들고 있고요.
건축자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런 뭐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 차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끌어가시는 그러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존에 좀 상승이 나왔던 거는 세종시 관련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자동차 내장재와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다각화된 그런 섹터를 좀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차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뭐 알고 계시겠지만 미래차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더 묶여갈 수 있고 기존에 뭐 유라테크나 대주산업이나 이런 종목들도 많이 아실 텐데 일단 지금은 천천히 좀 끌어가시는 그런 관점으로 눌린 구간마다 잘 접근하시는 그런 것들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제가 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지금 좀 쉬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4,500원 이하에서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넓게 잡으신다면 4,200원까지도 한번 잡으셔도 되고 일단 끌어가신다면 뭐 6,000원, 7,000원 정도는 좀 우습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만약에 하신다면 일단 1차적인 목표 구간은 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끌어가신다면 6, 7,000원까지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조금 넓게 잡아서 4,200원 드리겠고 지금 수급도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천천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좀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정책과 이런 것들로 좀 묶여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지금은 천천히 잘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영보화학입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 오늘 영보화학이었습니다. 자, 현재 구간 4,500원 아래에서의 대응하는 전략 주셨고요. 조금 넓게 보신다면 4,200원에서 4,500원 사이 매수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6,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오늘 뭐 좀 힘이 없네요. 코스피 시장 0.07%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이 오늘은 낙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0.3%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 개인이 양시장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선우 전문위원 만나보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 텐데 먼저 삼성생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도전 종목이었는데 오늘장에서도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이슈에 따라서 오늘장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관련한 전략부터 해서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실까요? 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은 4월 1일 날 드렸네요. 4월 1일 날 추천을 드렸고 약간의 조금 밀림이 있긴 했는데 바로 좀 치고 올라가면서 좋은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 주신 대로 해서 이건희 전 그 회장의 상속세 이슈하고 또 이제 그 순환 출자 구조에서 지배구조 이슈가 좀 잡혀 있기는 한데 얼마나 움직임이 좀 잘 나올지 여부가 좀 관건이긴 한데요. 사실 삼성물산이 사실 지주사 개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삼성생명과 뭐 삼성 또 전자 라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은 조금 하나 걱정인 것은 이 보험법 개정에 따라서 이 지분을 처리해야 될 물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량들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 여부 아니면은 뭐 자연스럽게 삼성 내에서 처리할지 여부인데 당연히 뭐 예상은 삼성 내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상속세에 대해서도 뭐 최소 5년 이상 분할하지 않겠냐라는 좀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좀 되면서 조금은 어느 정도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가장 많은 지분을 들고 있었던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는 것 같고 이래저래 좀 바닥부터 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걱정인 것은 어찌됐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좀 주가의 조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금 가격에서 따라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았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부분이 이슈가 좀 되면서 주가의 반등이 한 번은 있을 거다라는 거에 제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한 85,000원 정도는 보고 있는데요. 절대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강조드리고, 지금부터는 상황 봐가면서 매도 관점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혹여나 좀 밀릴 가능성을 체크하면서 82,000원 정도의 가격에서는 밀릴 경우에 82,000원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짧게나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누리시면 어떨까. 바닥부터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던 거니까요. 나쁘지 않은 수익이실 겁니다. 그래서 짧게 좋은 결과 낸 종목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 오늘 또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또 굉장히 좀 좋은 종목도 있고 나쁜 종목들도 있는데, 우선 최근에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SK바이오팜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진짜 바닥을 좀 확인한 건가, 그리고 SK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번에 터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이슈 때문에 좋지 않은 좀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좀 방향성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인 것이 이제 보호해수 물량에 대한 부분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소화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는 판단이에요. 그로 인해서 또 밀렸던 부분들이 이미 더 회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바닥부터 해서 상승을 좀 준다면 이전에 꽤나 오랫동안 이 매물벽 자체에 놓여있던 가격대가 한 15만 원대부터 해서 한 19만 원 정도까지의 포인트는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뚫어야 될 가격 자체가 12만 5천 원 가격이긴 합니다. 매물벽을 따라보자면 12만 5천 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가뿐하게 다시 15만 원까지의 빠른 상승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지금 시점부터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매수 대응을 해두신다면은 크게 무리 없이 15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을 노려보고 대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추가 흐름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바이오팜 조정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도 한번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성 TNC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지금 가고 있어요. 정말 잘 가고 있는데 6월 달에 코스피 200 편입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 무슨 이슈가 발생하냐면 펀드의 지수 편입이 펀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대규모 자금들이 또 매수 여력이 생기면서 또 주가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항상 반복적인 건데 코스피 200 편입이 된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좀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급하게 좀 따라가시면 머리가 아파지고 흐름상으로 보건데 21선 정도의 흐름에서 항상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일선 라인인데요. 25일선 라인 보시고서 조정 나올 때다 매수 대응하는 전략. 가격적으로는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만 원 완전 초반대 매수하시거나 아니면은 60만 원 이탈할 때 매수하시는 가격이 가장 싸겠죠. 그 가격대 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 구간대부터 해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자면 70만 원 맞을게요. 70만 원 이탈하면은 심리적 저항선 작용하면서 6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하게 더 갈 수 있지만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흐름이 강하게 깨지지 않는다면은 천천히 깨지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65만 원 아래, 최소한 65만 원 선 아래에서의 매수 대응하시면서 가져가셔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효성 TNC 꾸준하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작은 종목 쪽으로 가는데요. 대호 AL입니다. 오늘 아침에 밑꼬리가 팍 달렸다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예측은 해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 종목이 알루미늄 국내에서 이제 강자인데 이제 현대차, 현대로템 이렇게 이제 수직 계열화처럼 구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관련해서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나 어찌됐던 배터리 통 자체가
알루미늄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최고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 사실 제가 대우에 이른 기업 방문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회사인데요. 시총은 작지만 올 한 해 매출 포인트가 워낙에 크고 그리고 현대 롯데미양 매출 확대도 너무너무 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포인트가 원체 크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 오늘 좀 밀리는 거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고민을 해봤을 때 23일날 3월 23일날 그 이상주가 결정 정정 소식도 있지만 이게 공시가 납입일이 4월 20일까지예요. 4월 20일까지인데 오늘 이렇게 밀린다는 것은 아침에 밀린다는 것은 누가 던졌다는 거죠. 이 납입일 자체가 정정 공시가 나면서 뒤로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정정 공시가 나게 되면은 주가가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미리 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정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닐까.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당히 많이 튀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대우AL 같은 경우가 매출 확대 포인트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게 잠깐 밀리는 구간대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구간적으로도 마찬가지 볼 때 이런 자리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자리잖아요. 오늘 떨어졌던 자리가. 그래서 충분하게 현재 구간대 매수하기 좋은 종목인 것 같고요. 한번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우는 작은 종목이지만 거래소 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거래소 작은 종목 소형주 가운데 최선 호주로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어제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오늘 뭐 소폭 상승을 하는데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좀 시장에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볼 때 단순하게 봤을 때 이게 길게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짧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공백에 대한 부분이 국내 반도체 시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도 간간히 조금 보이고 있긴 한데 확실히 좀 수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많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을 보자면 어찌됐든 반도체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폭발적으로 그간 밀렸던 매수가 그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서 매출이 확대가 좀 되겠죠. 그러면 주가 방향성 자체도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전고점을 향해 다시 돌파하며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소한 22만 원까지 보셔야 되고 그 이상도 보셔야 될 단기적인 종목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수급적으로 보건 최근에 외인들 좀 잡아주는 모습 좀 나오고 있고 기관들도 어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연기금에서의 매수가 다시 한번 잡히는 모습도 보이니까 걱정보단 오히려 조정 시 매수 대응하시면서 종목을 좀 즐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시장 오늘 뭐 나쁘지는 않은데 코스피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최근에 국내 증시가 계속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오후장에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기다려보고 대응해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오늘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같이 확인해봤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지수가 반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26% 상승으로 현재 3,20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도지만 개인이 1,000억 원가량 지금 매수를 해주면서 낙폭 조금씩 줄여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0.15%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 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